1977년에 지구에서 발사한 보이저 1호와 2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두 탐사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공간을 향해 총알 속도의 20배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우리 지구로부터 약 204억 킬로미터,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243억 킬로미터나 되는 먼 곳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대의 탐사선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다른 천체에 끌려가거나 충돌하지 않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지? 실제로 보이저 탐사선은 지금까지 47년 동안 총알의 20배 속력으로 우주공간을 질주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무엇과 충돌한 일이 없었죠. 누군가 방향 조절을 해주지 않는 무인 탐사선인데도 말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각종 행성들, 소행성들, 소천체들이 많이 있는데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단 한 번도 이런 것들과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47년 무사고 비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이유들을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탐사선이 우주 공간을 비행할 때 방해를 많이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비행 중에 다른 천체의 중력에 끌려가거나 충돌하는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주는 사실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선이 다른 천체에 끌려가거나 충돌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각종 행성들과 소행성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우리 태양계 안에서조차 대부분의 천체들은 서로 수십만에서 수천만 킬로미터까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극단적으로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천체들 중에 유명한 것은 명왕성과 그의 위성인 카론인데요. 서로 2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두 천체를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딱 붙어있는 천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지구와 달도 상당히 가까이 붙어있는 편인데요. 서로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행성 간의 거리는 훨씬 더 까마득합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의 거리가 5,60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보면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본 바와 같이 천체들은 그 크기에 비해 그 사이의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거대하지만 이들 사이의 공간은 훨씬 더 광대하죠. 그래서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 여행하면서 특정 행성이나 다른 천체와 충돌할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입니다.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 공간을 여행 중인데요. 이 공간도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고 우주먼지나 소행성, 해성 조각과 같은 작은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분포도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탐사선에 손상을 입힐 확률이 낮습니다. 아무리 우주 공간이 한적하게 비어있다고 해도 충돌할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보이저 탐사선의 비행 궤적을 아주 세심하게 계산해서 발사했습니다. 탐사선이 다른 천체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다른 행성들의 중력을 역이용해서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고 방향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중력 도움이라고 합니다. 탐사선이 행성 근처를 지나갈 때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추가적인 속도를 얻고 탐사선의 궤적을 꺾어주는 방식입니다. 탐사선이 행성 근처를 지날 때 행성의 중력은 탐사선을 끌어당기게 되죠. 탐사선은 행성의 운동에너지를 획득하고 엄청난 속도로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는 대부분 총알 속도의 수십 배나 되기 때문에 탐사선이 얻게 되는 운동에너지 또한 상당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특히 목성과 토성을 지날 때 이러한 중력도움 효과를 극대화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는 빠른 속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중력도움을 이용하면 연료가 없이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보이저 탐사선이 이 속도를 수십 년 동안 늦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대기 마찰이 없습니다. 일단 속도가 붙으면 탐사선은 그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계속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 공간에서 받는 외부 힘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탐사선은 한번 가속되고 나면 별도의 추진 없이도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 가까워서 공기 저항이나 다른 형태의 마찰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물체가 비행할 때 공기 저항과 같은 마찰력으로 인해 속도가 줄어들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이러한 저항이 없어서 탐사선이 한번 얻은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외부 에너지원이 없어도 수십 년 동안 우주를 계속해서 여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보이저 탐사선은 마치 던져진 돌멩이처럼 자기 몸을 관성에 맡긴 채로 날아가고만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항법 시스템을 사용해서 위치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스스로 우선순위에 따라 에너지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온보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경우 스스로 해결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감지되면 보이저 탐사선은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탐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후에 지구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탐사선에서 지구까지 신호 전송을 하는 데만 거의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서 전송하는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임무 수행하는 이런 자체 시스템은 필수적이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이렇게나 멀리 있는데 어떻게 지구까지 신호가 도달할 수 있냐는 것이죠. 보이저 탐사선에는 고성능 안테나와 송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아주 약한 신호도 잡아내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전 세계에 걸쳐 3곳에 거대한 패러볼릭 안테나를 보유한 딥스페이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페인, 호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도 보이저 탐사선과 지속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안테나들은 아주 먼 우주에서 오는 약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는 떨어지지만 신호를 감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보이저 탐사선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고 최근 몇 달 동안 보이저 1호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다시 재개되는 등 노후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이저 탐사선과의 대화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보이저는 계속해서 우주를 향해 나아가겠죠.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 여행을 계속하듯이 우리 또한 새로운 지식을 향한 여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 그리고 우리의 꿈을 담은 보이저는 우주라는 무한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을 발할 것입니다.